안녕하세요. 4차원 생각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번 방송은 제가 마이크를 좀 싼 걸 샀더니 가까이 하면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녹음하는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좀 멀리 했더니 소리가 너무 적었습니다. 뭐 다시 녹음할 순 없어서 어차피 뭐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제 방송 보시는 분 거의 없으니까 나중에 이걸 또 보게 되더라도 그냥 화면에 지금 글자 뜨잖아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오늘 주제는 제가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철학. 네. 음, 이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내시고, 그 다음에 뭐 기독교이신 분들은 좀 안 가시겠지만, 천주교나 뭐 불교, 그 다음에 뭐 철학관, 뭐 점집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산업이라서. 근데 거기 가셔서 뭐 그냥 스트레스 푼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뭐 이렇게 굿 같은 거 하시고 부적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돈이 저는 좀 너무 아까운 비용이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세계에는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잘 모르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맞잖아요. 당신들이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걸 맞추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지 왜 계속 그걸 봐주겠어요. 그거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지 자신의 운명을 바꿔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냥 뭐 TV 나와서 유명해지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좀 폭리 이런 걸 취해서 부자가 되신 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 사물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신 분들 없잖아요. 그런데 쓰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일단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것도 모르면서 그런 다른 사람의 삶을 논하고 계세요. 운명과 숙명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운명과 숙명의 차이도 모르면서 삶을 논하지 말라. 위에는 네, 사기꾼들아. 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내놨거든요. 운명 그리고 숙명. 어, 이 영상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운명과 숙명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10분이 걸려도 좋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이랑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대충 살아가요. 모순이긴 한데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는 열심히 사는 건가요? 저는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요청하지 않아요. 뭐 서로 도움 주고 받고 이 정도는 요청드리는데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적어보셨나요? 글에다가 종이에다가 어떤 분은 여기 옆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사전에서 검색해 보셨었을 분도 있겠고요.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같았으면 네 똑같게 불렀겠죠. 뭔가 다르잖아요. 글자 모양도 좀 다르고 여기 문자 모양도 좀 다르고요. 한자라고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 차이를 사전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음에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초인간적인 힘. 네이버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두 개가 좀 베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죠. 근데 뭔가 좀 다르게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숙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네이버는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 네이버는 뭔가 다음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걸 하나 더 붙인 듯한 느낌이 나죠. 이거 제가 여기 사전에서 네, 긁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차이 없을 거예요. 이 아래 거는 뭐 다른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두 개 그럼 구분하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보통 분들은 운명 여기 보면 정해져 있다고, 숙명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뜻도 달라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이 사전을 만드신 분들도 정확하게 이거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많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유튜버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구분하고 쓰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철학하시는 분, 사주 보시는 분, 점 보시는 분, 종교인 분들 다 봐도요. 나름 깨우쳤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전에 다른 데서는 한번 공개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유튜브에선 처음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 탕입니다. 네, 제 방송을 전에 들었던 분들은 똑같은 얘기 또 하는구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문자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운명은 돌운, 이거 스톤 아닙니다. 네, 돌 아니고요. 돌아간다 할 때 그 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옮길 운자. 네이버에서는 그냥 옮길 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사실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있었던 이것처럼 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해석은 그렇게 해놨죠. 그리고 숙명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문자는 좀 많이 보셨겠지만 운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숙자는 뭐 숙박업소 할 때나 좀 보셨을 텐데 뭐 다음에는 묵을숙, 별자리 수, 고을 이름 척, 뭐 잘숙 이렇게 돼 있지만 네이버엔 잘숙, 별자리 수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사실 고을 이름 척 말고 고을 이름 명인가 뭐 하여튼 뭐 따로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어요. 척인가 하여튼 뭐 네,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둘 다 뭐 묵다, 오래다, 지키다 뭐 이런 느낌. 요거는 보시면 네, 이렇게 숙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운명도 숙명도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운자 돌다, 돌리다, 옮기다, 쓰다, 운영하, 운바, 운송, 음식이다, 나아가기다, 어루만지다, 멀리까지 미치다, 오행. 이거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시면 다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뭐 비슷합니다. 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숙자가 네, 이렇게 머무는 곳, 오래다, 거듭되다, 지키다, 뭐 별자리 돼 있고 여기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다르죠. 네, 숙자에는 이렇게 많은 뜻이 있나? 운자에는 비슷한데.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 요거까지 볼까요? 보통 파자라고 하는데 나눠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뭐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면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숙명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숙명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혹은 에너지는 숙명을 갖고 태어나요. 운명도 갖고 태어납니다. 운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냐면 이게 갈자라는 거예요. 네, 쉬엄쉬엄 뭐 갈착인데 갈짓자 하는 것처럼 가는 모습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요건 덮을멱, 그 다음에 수레차. 사실은 요 수레가 가는 거를 또 중의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 수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줬다 보시면 되고, 혹은 이렇게 파자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군자, 쉬엄쉬엄 갈착. 저는 요 두 번째 거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군사군은 요 두 개를 합쳐놔서 비슷하긴 한데, 누군가 움직여서 군사는 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은 조물주가 있다고 믿는 분들은 요 해석이 맞을 테지만, 저는 조물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해석보다는 이 위 해석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진면자, 사람인자, 일백백자, 혹은 이렇게 진면자, 일백백자, 이렇게 파자할 수 있어요. 여기는 보통 분들은 이걸 나눠서 하시는 분이랑 합쳐서 하시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요 차이는 이제 요 뒷면에서 얘기할게요. 운명과 숙명,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요 두 개의 차이는 바로 요겁니다. 목숨, 죽음. 이거를 기준으로 운명과 숙명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거는 계속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숙명은 바뀌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너무 슬픈 말이긴 한데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태어나면서부터 죽고, 동물도 그렇고요. 바위도 풍화되고, 물도 마르고, 강도 마르고, 바다도 마릅니다. 지구, 그 다음에 별에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죽음이 있어요. 우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숙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정되어서 바뀔 수 없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그건 교체하는 거지, 부분을 교체하는 거지, 그 부분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숙명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가 생기고 죽고 에너지 섭취해서 계속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세포를 만들어내지만, 그 세포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운명은 움직이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점. 사람이 장기를 교환하고 기계화해서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정도 노력으로 생명이 연장은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계 부품, 사람 전체의 목숨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고가 나던, 기계가 파손되던, 전원이 끊기던, 그 기계도 언젠간 끊어질 겁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에너지를 갖고 오지 못하는 이상 계속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물질은 없어요. 태양도 수명이 정해져 있듯이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쓰겠다고 예상을 하겠지만, 그 한계는 일단 현재 과학으로 얘기했을 50억 년입니다. 50억 년이 지나면 우리 지구는 에너지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별로 가야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숙명은 조금 더 뒤로 늦춰지겠죠. 하지만 우주의 수명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연장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이사이 옮겨 다니는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그 파자로 가서 볼게요. 두 개가 진짜 제 해석대로인지. 자, 운명은 수레가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덮을몇과 수레차, 수레걸을 계속 움직이듯이 이 덮을몇과 짚면에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뇌피셜. 이거는 그냥 대충 접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실 수 있겠지만 항아리 뚜껑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돼 있는, 물론 항아리는 되게 무겁지만 그래서 그 수레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뚜껑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짚면은 위에 하나 더 누르는 게 있죠. 포함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소뚜껑 아니면 딱 맞는 락앤락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숙명은 사실 죽음이에요. 잠잘 숙자. 여기 보면 잘숙이라고 있잖아요. 이 잠이라는 거는 죽음과 일맥상통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죽음입니다. 그리고 요 사람 인자, 일백백자. 네, 저는 아래 것보다는 사라질 위에 파자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아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석할게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일백백자. 저는 여기선 모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10이라는 숫자도 컸지만 100이라는 숫자는 더 큰 수예요. 1000이 나오기 전에 진짜로 10 이상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 그 다음에 모든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자면 모든 사람은 요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좀 이기적인데 뭐 사실 물체를 잘 집어넣진 않았어요. 물체의 수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잖아요. 우리 철학이라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긴 하는데 그 기준이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은 이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원칙 안에. 그게 숙명인 거고요. 이 숙명처럼 어떤 일들이 정해져 있는데 수레가 가듯이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는 이렇게 움직임 속에서 가는 걸 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역학에서 얘기하는, 주역에서 얘기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듯이 그 순환하는, 도는 모습을 운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처음과 끝이 바로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죽음을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윤회의 수레바퀴, 불교는 아니에요. 에너지가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는 것처럼, 이 우주 자연계에서 순환되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다른 물질로 변해서 다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아니죠. 그 물질의 삶이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운명을 하다가 다시 생명이 태어나고 사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반복하는 게 우리 우주의 절대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신론자입니다. 어렸을 땐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도교도 다 믿었는데요. 제가 논리적으로 검증을 해본 결과 일단 신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믿으셔도 돼요.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다음으로 넘기고요. 일단은 오늘 요점은 이겁니다. 운명과 숙명, 이것은 목숨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렇게 사전 찾아보세요. 제가 했던 이 파자가 맞는지. 죽음으로써 정해진 숙명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죽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군인이 되고 어린이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이건 여러분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운명입니다. 물론 대운도 있고 쪽박운도 있고 소운도 있어요. 그거는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나라 대연명에서 태어나는 것과 좀 다르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은 북한이나 중국에 태어나면 공산주의일 수밖에 없는, 물론 제가 봤을 땐 거기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지만, 그런 거를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대운이어도 대통령이 못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대운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에선 독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회사원이 되고,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운명은 개척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노력해서 하겠지만 유전적인 형질 때문인지 타고나면서부터 조금 갖고 있는 기질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정적인지 동적인지. 저는 둘 다 갖고 있어요. 노력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운명과 숙명을 모르시는 분한테는 여러분의 삶을 컨설팅 받지 마세요. 절대로. 그분들은 이겁니다. 사자.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마시고, 부적값 5만원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 고민 상담 친구한테 밥 사주면서 하세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싫다, 그래도 누군가한테 의지받고 싶다, 네이버 지식인에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댓글 다십시오. 돈 안 받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컨설팅은 해드릴게요. 저도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뭐 딱히 일단은 이번 방송은 운명과 숙명에 대한 거니까 제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죽는 것 빼고요. 죽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의지로 내 장기를 교체하거나 더 살려는 노력을 통해서 늘릴 수 있어요. 그렇게 조금 더 살고 싶으시면 연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시면 그냥 즐기면서 사시면 됩니다.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그러면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고, 2단계 요번에 이제 추석 지나면 다시 좀 번창할 것 같긴 한데, 치료제랑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발 좀
안심하지 마시고 마스크 좀 써주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데 마스크 안 쓰신 분들 계시면 내일 아니라고 다투기 싫다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데 좀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으면 그분들은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걸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면 그분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폭력을 쓰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분들도 결국은 처벌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일시적이어도. 근데 그렇게 소수의 분들 때문에 전파가 될 수 있거든요. 다수가 소수에게 힘을 앞세워 억압하는 건 잘못됐지만 이거는 모두가 잘 살자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이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요. 뭐 그래도 안 모이겠습니까? 일단은 만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내가 의심된다 그러면 움직이지 마시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잘 쉬면 건강해지고 뭐 계속 집에만 있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뭐 마스크 안 쓰고 살짝 잠깐 밖에 나갈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서도 사람 없으면 이렇게 살짝 맑은 공기도 마시고 요즘 가을 하늘 깨끗하던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잘 참으면서 모두 건강하게 1등 대한민국 만들어 가서 다른 나라는 경기가 파탄 났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국민들이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해서 진짜 세계 1등인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